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16일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의 상승과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08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총 5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검찰이 개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건전증시 포럼을 열어 초단타 고빈도 주식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메릴린치 증권과 같이 초단타 매매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수요일 밤을 환하게 비춰주실 김동희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자, 이 거래일 만에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또 만들어낸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38,0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만 원대 부근을 횡보를 하다가요. 9월부터였나요? 계속해서 큰 상승세 타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맞이했고 또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에 5만 원 선까지 올라왔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호전 소식도 주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고 또 외국인도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엇갈리고 있어서요.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쭉 잘 갈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싸 소식입니다. 게임주 가지고 왔는데요. 게임주를 향한 좀 기분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올해 4분기 실적 그리고 주가 모멘텀을 통해서 성장세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NC소프트의 신작입니다. 리니지 2M 그리고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 소식도 얼마 전 있었고요. 또 펄어비스의 신작 라인업 등도 곧 공개될 예정이죠. 계속해서 쭉 잘 갈 수 있을지 게임주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신 분들은 함께 계속해서 추이 살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아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싸일 수도 있고 아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요.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건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지노주는요, 예상한 대로 뚜렷한 실적 회복세가 이어지는데요. 면세점주는 글쎄요, 이 내국인 출국자 증가 추세가 꺾인 가운데 이 업종 내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 훼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분기에도 이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주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역시 두 종목에 대해서는, 두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이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뿔싸, 우리 주식시장을 조금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싸 소식은요, 정휴, 유아업계 전망에 좀 먹구름이 껴져 있다라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었던 이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업계. 그런데요, 이 3분기에도 실적 반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정유업계는 최근 정제 마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고평가 손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또 유화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고난의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먹구름이 띈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역시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인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5만 원 선을 뚫은 삼성전자 어디까지 고공행진을 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딴 호재의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련주는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면세점주는 꺾이고 카지노는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또 정유와 유화업계의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김동희 대표님 마음속에 원픽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인사에서 그 삼성전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을 돌파해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초미의 관심사,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곧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도 못 맞힌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들러붙어서 분석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실적 전망이라든지 주가 흐름을 맞추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밀히 얘기한다면 뭐 연봉 다 반납해야죠. 아무도 못 맞추니까. 근데 실적 전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상황이고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거를 뭐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이렇게 극명하게 스펙트럼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그런 분석이 엇갈리더라도 어떤 하나의 분석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수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구조를 보면 항상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그다음에 기관이 사고 제일 안타깝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개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 지금의 주가의 상승은 외국인들에 의한 주가의 상승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최저점일 때가 8월 6일 날 42,500원을 기록했을 때인데 이때 외국인 지분율이 57.65%였어요. 근데 오늘 5만 원을 돌파한 오늘날의 지금 지분율이 5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작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기관들에 의해서 끌어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 수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 믿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로지 좀 수급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뒷짐진 행보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크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만 좀 보시고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는 수급 구조를 봤을 때 보유자 영역이지 절대 지금부터 뭐 주가가 5만 원 돌파하면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 해서 지금 따라갈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라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좀 같이 따라가줘도 좋지만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린 건 기관이고 또 외국인은 좀 주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온다면 그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만 들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 이슈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디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그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네. 그 면세점주하고 이제 카지노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면세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저는 굉장히 좀 화장품 관련주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향후의 흐름도
썩 좋지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미래를 보고 들어가실 분들이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빨리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품은 화장품이건 아니면은 다른 핸드백이건 시계건 간에 최상위 명품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갖고 있다. 제품의 퀄리티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소성 때문에 이거를 보유하는 거고,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게 바로 중가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에서의 치열한 싸움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는 최고가라고 할 수 없죠. 최고가 브랜드들은 이제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좀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상위 버전의 어떤 화장품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 로컬 업체들이 좀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도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좀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간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카지노는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입국자 수가 많아지고 카지노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에 비례해서 탄력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가 많아진다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방문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다른 이슈가요. 면세점주가 꺾이고 카지노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면세점 매출의 화장품 비중이 크긴데 중국 로컬 화장품은 지금 치고 들어오고, 또 국내 화장품 업계는 경쟁이 심화돼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관광객 수 증가에 따라서 카지노 관련주는 연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슈왕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삼바 춤을 춘 것 같습니다.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2015년 말이었나요?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법원에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1차 제재 집행정지를 확정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에 오늘 삼바가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갔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4%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 보이게 됐습니다. 13,000원 올랐고요. 33만 9천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베셀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라잉카에 대한 이슈 또한 좀 실시 계획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베셀이 역시 함께 급등의 움직임이 보이게 된 겁니다. 베셀의 경우에는요, 수익 이착률 관련해서 또 국책 과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한 모습, 오늘 풀리지 않고 종가 형성했습니다. 3,95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인데요. 자, 바이오솔루션은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 제이콘텐트리가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솔루션이 코스닥 150에 다시 편입이 되게 된 건데요. 이 150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기관의 패시브 자금 등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 들리게 되면서 바이오솔루션 거의 20% 가깝게 뛰어 올랐고요. 장 거의 점심시간쯤에는요, 41,4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솔루션 38,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LG 이노텍 가지고 왔습니다. 자, LG 이노텍이요,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통신 모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5G 퀄컴 칩 기반의 통신 모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개발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당연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종가 보시겠습니다. 거의 5% 가깝게 뛰어 올랐습니다. 5,500원 오르면서요, 122만 2천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헬릭스미스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헬릭스미스 거의 골드만 쇼크다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 쇼크를 불러일으킬 만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오늘 좀 공개가 됐습니다.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 확률을요, 기존에 60%였는데요. 이를 22%로 내려서 점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요, 내토막난 목표 주가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골드만 쇼크다라는 이슈 터지게 되면서 오늘 장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락의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고 크게 그 폭 키워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15% 가깝게 빠졌습니다. 15,800원 내려가면서 89,800원까지 내려앉은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증거선물위원회의 1, 2차 제재 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베셀, 그리고 또 LG 이노텍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에 편입된 바이오솔루션 역시나 편입이 되자마자 상승하는 또 소식이 들렸고요. 헬릭스미스만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 리포트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김동희 전문가님은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하나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 보시겠어요? 전 LG 이노텍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제 IT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굉장히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종목이죠. 18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10만 원을 좀 붕괴시키면서 장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종목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만 원 붕괴 후에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국면인데 오늘 나온 내용은 세계 최초로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작동하면서 오늘 올라왔지만 그동안에 보시면은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따라줬다는 거죠.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좀 기관들이 외국인은 중립적인데 기관들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매수 수치가 뚜렷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향후에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대형주가 할 때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수급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 수급이 뚜렷하게 외국인 매수 수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는데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하나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두 번째 핫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자, 뭔가요? 어떤 저는 거죠? 헬릭스미스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이제 이런 종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요? 어제도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물론 나왔지만 네. 어떤 리포트의 의도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창과 방패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개인들은 창만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벽하게 공매도 세력의 그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래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공매도 세력의 어떤 먹잇감이 되는 빌미를 준 종목은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어떤 그게 옳고 그른 거를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냉철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뺏어먹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변동폭이 거의 20%였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루 20%씩 왔다 갔다 이런 변동폭을 보인다는 거는 이미 어떤 전 국민 단타 경연대회 경연장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좀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돼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돼야 또 수익이 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몇 분 뒤에 플러스 몇 프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헬릭스미스가 보였던 행보를 보면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이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리포트를 낼 수 있게끔 충분히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고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치 뭐 이거와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주식은 절대로 어떤 종목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임상 지연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이동안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공매도 세력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명백히 인지하시고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옳고 그르고 임상에 성공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하늘만 알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단을 하지 마시고 바이오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들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좀 공부했다, 내가 리포트 몇 개 읽었다 이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바이오 주는 접근하셔야 돼요. 네. 롤러코스터 타면 너무 어지럽잖아요. 헬릭스미스도 이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리고 또 임상 지연으로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 아닐까요? 바로 스탁스에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스에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항상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김동희 대표와 함께 스탁스에이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저희 머니W는 매일매일 또 승자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방송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거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3114님이시네요. 성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스에이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떠한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선진을 가지고 나와주셨던 김동희 대표, 선진의 움직임 1.90% 오른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김은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우진 BNG가요. 와, 30%가 넘는 31.41% 10월 1일 고가 기준으로 터치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이번 주 우승자는 우승 BNG를 가지고 와주신 김원호 전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제가 열심히 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머니W 스탁스에이즈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김원호 전문가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와주시지 못하셨지만 김동희 대표께서요. 정말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또 스탁스에이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와주셨을까요?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항공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항공 터보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친환경이라고도 적혀져 있죠, 여러분. 이처럼 세계 초일류 항공 터보, 그러니까 터보 기술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 터보 기술을요. 친환경 터보 기술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풀네임과 함께 첫 번째 스탁스에이즈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실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 어떠한 힌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롱패딩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 롱패딩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만큼 따뜻하기도 하고요. 롱패딩에 대한 종류 굉장히 많죠. 그런데 덥다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리 관련해서요. 오리육 그리고 오리털을 관련해서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어떻게 보면 또 수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 두 번째 스탁세일즈에서 이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동희 대표와 머니W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 스탁세일즈 종목은요. 김동희 대표님의 단독 방송으로 아주 스페셜하게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살짝 들었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 다 너무너무 자신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 뉴로스입니다. 뉴로스는요. 산업용 터보기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수소도시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수소도시가 산소, 수소, 그 수소인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10일 날 네. 정부에서 수소도시 계획을 발표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뉴스인데 지금 뭐 시국이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대형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뭐 안타까운 소식들 이런 게 전해지면서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맞아요. 좀 교통부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거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크게 준비한 건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주는 건 정부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격언에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걸 거꾸로 하면 정부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예요. 근데 그래서 바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간과했지만 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수소도시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 SPR셀이라는 종목을 우리 MTN 방송 통해서 이제 그 장 마감 무렵에 네 박자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다음 날 제가 15,000원대에서 한 2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 상한가 가면서 이제 2만 원, 2만 150원에 끝났어요. 와.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핸드폰이 뜨거울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SPR셀의 이제 뉴로스는 이 후속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기억하고 목표가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네. 그 부분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왜 뉴로스가 지금 중요한지. 그러니까 종목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타이밍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 정책이 수소도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차 뭐 얘기 나오고 뭐 수소경제 얘기 나왔지만 그동안은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도시가 뭐냐면 지금 우리 도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거와 교통이죠. 근데 모빌리티인데 이 주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냉난방이라든지 어떤 건물에서 쓰이는 전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수소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즉 교통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수소와 관련된 교통기관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시도를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정해서 이 도시에는 이제 완전한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소 도시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들여와서 이 전기를 생산하고 냉난방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한 도시 안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모든 그 수소 생태계가 그 도시에서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울산 같은 데 가면 이제 울산의 수소 그린타운이라고 이제 작은 마을에서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수소로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한 달 동안에 뭐 2, 3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머, 너무 근데 적게 이거는 나네요. 지금 규모가 작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수소 도시는 뭐 울산, 대구, 광주, 목포 이런 식으로 한 시 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오. 이걸 이제 세 개를 선정해서 네. 내년이 2020년인데 2022년까지 3년이잖아요. 네, 얼마 안 3년 남았어요. 동안 이제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소와 관련된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을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네. 중요한 뉴스인데 네. 이걸 시장에서 놓친 거예요. 아쉽네요. 그런데 전문가님이 이걸 픽하셔서 갖고 오셨는데 전에 또 추천하셨던 에스필만큼 뜨끈뜨끈한 종목 바로 뉴로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소 시범 도시라고 하면은 요즘 또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한국이 제일 빠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현황이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제일 빠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 앞서 나가는 나라의 또 현황을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나간다고 좀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장점은 지금 현재 전력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남아 도는 나라를 잘 못 보셨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잉여 전력이 너무 많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 도는 전력을 가지고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유일한 국가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수소와 관련해서 워낙 다양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소차, 수소버스는 들어볼 때 수소 열차는 못 들어보셨죠? 네, 수소 못 들었어요. 열차, 수소 잠수함까지 독일은. 우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열차를 2040년까지 다 교체해버리겠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굴기라고 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는 수소차 굴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잘 사용하죠. 네. 그래서 굴기. 중국이 한번 굴기를 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뭐 몰리는 어마어마하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일본은 또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뒤 돌려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 이후에 원전을 대체할 만한 걸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수소에 착안을 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이제 20만 가구에 이제 수소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굉장히 많이 좀 보유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네. 생산되는 갈탄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전량 독점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량 네, 수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의 패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네. 패권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소에서도 싸움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는 중국이 좀 앞서가 나오고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놓치지 않겠다. 미국이 패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수소 도시다라고 이제 수소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마스터 플랜, 수소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기술에 좀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강점. 수소차 부분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가장 최우선 정책이 바로 수소 경제와 관련된 것, 수소 도시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최대 핵심 정책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수소차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각 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수소 도시 추진을 하다 보면은 한국은 핵심 수혜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 한국에서 이 수소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건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로스랑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네. 수소 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제가
아주 쉽게 그 리포트 지금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 플러스 교통이에요. 맞아요. 주거, 그러니까 주거와 교통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 핵심 주거와 관련돼서 그 가장 대표적인 핵심주로 말씀드린 게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SPLCL이에요. 그건 이미 올랐죠. 올라가기 네. 시작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 바로 이 핵심이 뉴로스다.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고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고 가장 수혜를 많이 얻을 종목인데 주가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PLCL도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이었고 네. 제가 풍국주 정도 9,000원대 말씀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유로스는 지금 굉장히 진입이 쉬운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유로스가 핵심이냐라고 한다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공공 부분에서 먼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넥소를 생산했지만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이유가 하면 인프라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뭐냐면 인프라를 정부에서 깔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교훈인데 네. 중국이 전기차가 이렇게 세계 최고에 되는 데는 중국이 정부가 나서서 그 모든 공공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깔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소 도시가 되면 이제 그 전기 버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넥소라든지 이런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전기 버스라든지 전기 열차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깔리는 거예요. 수소 이전에 전기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가 아니라 수소버스. 수소버스? 가 이제 먼저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건 공공이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용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은 일정하지만 뭐 놀러도 갔다가 굉장히 다니는 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버스는 어때요? 그 일정한 노선을 달리죠. 노선을 무조건 가서 타야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차고지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충전은 차고지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용이하고 인프라를 먼저 깔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먼저 나서주는 건데 수소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버스는 공공버스는 전부 다 수소버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미 거기서부터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요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수소도시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수소 중심 그 정책에 있어서 수소버스 관련해서 뉴로스를 말씀하셨는데 뉴로스가 그중에서도 어떤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유로스는 네. 원래 그 항공기 터보 엔진과 관련된 설계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드론 아시죠? 무인기. 네. 그러니까 드론과 관련해서도 이제 엔진 추진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국내 이제 그 어떤 뭐 전투기라든지 아니면은 공격형 헬기 이런 거를 만들 때 네. 모두 관련된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독점 기술.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바로 이런 뛰어난 항공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소차의 심장에 해당하는 공기 압축기를 2016년에 처음 개발해요. 이거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네, 저 알아요. 워렌 기억나요. 버핏의 경제적 해자. 그렇죠.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그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그런 종목인데 네. 경제적 해자라는 게 바로 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로스를 제가 탑픽 종목으로 꼽는 이유가 유로스가 수소차의 심장에 해당하는 공기 압축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독점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수소버스 말씀드렸죠. 네.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수소 관련 모빌리티가 급팽창을 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무조건 수혜를 있겠죠. 그렇죠.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오. 근데 이게 거의 공기 압축이 왜 중요하냐면 연비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멀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 가야지 그 편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연비와 관련된 핵심 부품이 바로 공기 압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뉴로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소차의 심장이죠. 바로 공기 압축기를 독점적 지위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대되는 뉴로스 저희가 투자 포인트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김동희 대표께서 아주 자신 있게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수소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수소도시가 되면요, 친환경인데요. 극강의 친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정화까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뉴로스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국토부에서 수소 시범도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목은 때가 있다라고 하죠. 따라서 지금 이때 이 뉴로스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계적으로도 수소도시에 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국책 과제로서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소 도시가 되면 뭐 수소 버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이 수소를 에너지 원천으로 삼게 될 텐데 이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는데요. 이게요, 여러분 아까 경제적 해자 얘기해 주셨겠지만 이 경쟁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뉴로스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김동희 대표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대표님. 네. 네,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수소라고 하면요, 또 수소차만 하더라도요, 아직 상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테마가 딱 뜨면요, 주가가 확 오르다가 갑자기 또 소문 없이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을 여태까지 쭉 보여왔는데 이렇게 수소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쭉 중장기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테마가 맞을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는 테마였다라고 네. 본다면 정부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 정책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2020년까지 수소도시 거대한 수소도시를 세 개를 시범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인 종목 잡아야겠죠. 가격 전략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게 제가 SP월세를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풍국주점 9,000원대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뉴로스도 마찬가지. 이게 11,000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쳤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저렴한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면 손절가는 4,000원, 목표가는 1차 저항선인 6,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또 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말씀을 해주셨죠? 네, 손절가 4,0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스 매수가는 4,670원 바로 잡으시고요. 또 목표가는 6,000원이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날아오를 뉴로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스탁스헤드 두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름이 참 정겨워요. 정다운인데요. 이 이름처럼 어떤 정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롱패딩의 계절이 왔죠. 네. 근데 좀 바로 이제 그 여름이 지나니까 바로 찬바람 불면서 요새는 가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롱패딩의 바로 계절이 이제 겨울. 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걸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매년 겨울이 되면 또 롱패딩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정다운을 이제 오리고기와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지. 네. 이게 롱패딩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리를 키우니까 이게 우모라고 하죠. 오리털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롱패딩을 만드는 회사는 많아도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정다운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대 수혜주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정다운이라는 회사는 그 여러 가지 이게 오리를 사육에서부터 부화 그리고 이제 가공하는 오리고기를 가공하고 털을 뽑아서 이제 가벼운 털을 가지고 이제 우모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리고 패딩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이런 영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시켰다. 즉 오리를 종합 씨오리인데 여기서부터 부화, 사육, 도합, 도축이죠. 그리고 가공, 유통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굉장히 앞서가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수입원은 오리고기도 있지만 이 우모 부분, 특히 이게 롱패딩의 재료가 되는 우모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몰랐어요. 정다운이 오리를 뭐 사축, 뭐 사육, 도축, 가공, 유통까지 다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또 롱패딩의 수혜주인 이유가 오리의 털을 이제 공급을 해서 여러 회사들한테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곳에서 탐을 낼 것 같아요. 이 정다운을. 그런데 사모펀드들이 오리에 꽂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전문가님? 제가 아까 그 도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이거를 나중에 그 소돼지 같으면 도축이라고 하는데 네. 오리를 도축하는 걸 도압이라고 해요. 처음 전문용어로. 들었어요. 네. 이 도압이라는 걸 우리가 도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리는 도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도압장이라는 거는 환경 규제 때문에 전국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다운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도압장을. 근데 그러니까 이 오리가 지금 수익성이 오리 가격이 맨날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대기업들이 탐내겠죠. 돈이 있는 자본이 당연히 수익성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허가가 안 나요. 도합장 허가가. 왜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서 사실상 새로운 도합장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M&A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이제 통째로 M&A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이것을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들인 다음에 이걸 가격을 올려서 대기업에 팔든지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식자재 관련 대기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탐내는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사모펀드들이 이 도합장 관련 갖고 있는 정다운 같은 업체들을 탐내고 있는 거죠. 도합장의 규제가 그렇게 엄격한지 몰랐어요. 이미 갖고 있는 정다운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M&A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탐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참 정이 갑니다. 정다운. 어떤 종목일까요? 투자 포인트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정다운 같은 경우는요. 오리를 관련해서요. 사육을 하고 또 도축을 하고 가공하고 또 유통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리를 그리려다가 참 그림을 오늘 못 그리는 날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오리를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구스도 있겠지만 덕다운 패딩 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해서 많이 입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롱패딩 열풍이 있게 됩니다. 곧 장만을 할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이 오리 털 역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다운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업에 있어서 투자가 증가 추세라고 한다고 하니 정다운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동희 대표께 역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하니까요, 대표님, AI가 떠오릅니다. 그 인공비서지능 말고요. AI, 조류 인플루엔자죠.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타격을 입을 이유는 없을지. 왜냐면 찬바람 불면 자꾸 AI 관련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그 주가에 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그 AI로 인해서 중소업체들이 다 도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오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오리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정다운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16년도에 정다운의 지금 매출보다 지금이 2배가 늘었는데 그때보다 주가는 반토막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싼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AI가 오히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더 발전하게, 더 상승하게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손절가는 한 2,300원. 뭐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실 경우에 손절가는 2,3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KF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지금 목표가 4,500원. 지금 괴리율이 너무 커요. 이 종목은 저평가돼도 너무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수가도 2,890원 지금 보이는 그대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다운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2,890원,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정다운 바로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김동긴 대표님과 단독으로 스페셜하게 스탁스에이즈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종목, 도약할 종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